어쩌다 그렇게 말이 거칠어지셨소? 내가 말이오 배우질 못했잖아. 쓱을. 내가 오죽하면 일이 됐겠소? 새털처럼 살아온 인간들이 어떻게 알아? 쓱을. 인연의 팔자는 언제나 고운 날 오려나. 으유, 씨발놈의 세상. 야, 이 씨발놈아. 백발 보고 웃지 말고 병신 보고 웃지 말라고 했어, 이놈들아. 으이구, 씨발. 정말 어쩌다 돌았어, 돌길? 욕쟁이 할머니 이귀란. 어휴, 시끄러워 정말. 사람이 살 수가 없네. 두루미 울음소리에 욕쟁이 할머니가 진저리를 냅니다. 전쟁 날려나? 전쟁 날 때 물고기가 떼거지로 죽었다더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웬 새새끼가 저리 울어 울기를. 욕쟁이 할머니가 산을 향하여 종주먹질을 해대며 마구잡이로 퍼부어댑니다. 때마침 고대산 등산을 마치고 내려온 손님들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전쟁 난대요? 어휴, 답답해. 전쟁은 무슨 귀때기 없어? 들으면 몰라. 손두부 식당의 손님들은 이골이 나 있기에 할머니의 웬만한 욕에는 끄떡도 안 합니다. 아니, 할머니가 전쟁 날 때 뭐라 그랬잖아요. 어휴, 내가 참. 어떤 노인이 조이 바닷가에 살았는데 전쟁 나던 해 말이야. 물고기가 먼저 알드래잖아. 때를 지어 무트로 피난와서는 허옇게 배를 내놓고 죽두래잖아. 그래 맨손으로 건져다 소금간에 넣고 실컷 먹었대잖아. 할머니의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입은 거칠어도 할머니가 입을 열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시원스런 욕줄기를 양념처럼 품어올리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습니다. 신탄이역의 철로를 건너면 욕쟁이 할머니네 손두부집이 나지막하게 앉아 있습니다. 제 가방이라고는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할머니는 고대산 속을 누비며 나무를 뜯어 팔아 연명하였습니다. 그러다 휴일이 하루 더 생기자 장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고기 두럼통 두루치기에 지그둥거리는 문을 밀고 들어서면 훅 달려드는 비린내에 저절로 미간을 찌푸리게 됩니다. 촉수 낮은 등이 천장에 매달려 있어 어정어정 살피노라면 어느샌가 다리깽이가 부러졌느냐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소문을 듣거나 마땅히 갈 곳 없어 들린 손님들이 주섬주섬 자리에 앉아 눅눅이 젖어듭니다. 세월을 거슬러 오른 듯한 주변을 살피다 정물화처럼 자신들도 그렇게 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세기는 지났을 듯한 벽지에 파리똥이며 목이 죽은 자국이 질비한 위로 그곳을 다녀간 사람들의 사연이 적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시브럴 엄니 잘 먹고 갑니다. 욕쟁이 할머니 파이팅. 유명한 산악계는 다 다녀가고 전국의 매스컴은 다 와서 취재한 듯 PD와 작가들의 사인이 즐비합니다. 드럼통 식탁 위에 철판이 달궈지면 비계덩이가 붙은 돼지고기를 숭덩숭덩 썰어서 곰삭은 김치를 넣고 지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손수 만들었다는 손두부를 넣고 설렁설렁 두루치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의 젓가락질은 바쁘기만 합니다. 5시, 기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탄역을 지나 백마고 지역까지 들어갔다 나오는 막차 소리입니다. 어느새 졸고 있었는지 퍼뜩 눈을 뜬 할머니가 뭐라 중얼거리며 머리를 흔드십니다. 통나무를 잘라 엉덩이에 꼭 맞는 의자며
그보다 작고 낮은 발판에 찌든 때는 여지없이 묵은 세월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혼자서 느즈막이 들어서서 요기를 하던 노신사가 할머니에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어쩌다 그렇게 말이 거칠어지셨소? 남의 다리 긁듯 스쳐가는 수많은 손님들이 진담인 듯 농담인 듯 주고받은 말과 달리 정색을 하며 묻는 질문에 할머니는 살짝 기가 눌린 듯합니다. 글쎄, 술병을 감춰놓고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배웠다는 인간들이. 내가 말이요, 배우질 못했잖아. 아무리 그렇다고 저희들끼리 계산해서 저희들끼리 놓고 가지를 않나 말이야. 자기도 모르게 마구잡이로 말을 쏟아내던 할머니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사방을 둘러봅니다. 어둑한 식당 안에 몇 안 되는 손님들이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내가 정직하게 장사하자니요. 조미료 하나 안 쓰고. 내가 농사지어서 고춧가루며 김치며 다 내 손으로 담가서 진실되게 해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너무들 하잖아, 배워다는 인간들이. 할머니는 산비탈에 너와 집에서 살았습니다. 지붕에는 봇돌을 얹어 바람을 피하고 사방으로 보이는 게 산이니 어려서부터 산을 오르내리며 놀았습니다. 8살이 되자 아버지가 등에 꼭 맞는 지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도 여자아이라 작게 만들어 주었다며 신난다고 나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건불까지 훑어다 불쏘시개 삼아 밥을 지어 먹고 집안일을 돕다 19살에 고만고만한 사람을 만나 시집왔습니다. 남편은 소나무 껍질 같은 발에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해다 쟁여놓아 줍니다. 그러면 새댁은 나무를 아껴가며 불을 지펴 나물죽을 쏘아 먹었습니다. 흙과 돌을 이겨 만든 부뚜막에는 이빨 빠진 사기대접 3개가 엎어져 있었습니다. 옹색한 부엌에 세간살이라고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첫 아이를 임신하고 라면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라면이 먹고 싶다고 했더니 나무를 뜯어 장에 내다 팔으라고 우렁우렁 말해 주었습니다. 날이 새자마자 헛구역질을 하며 산으로 올랐습니다. 고사리며 지나무를 뜯어다 팔아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쉬지 않고 나무를 뜯어 접시 하나 장만하고 수건 한 장 장만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면서 계산법을 모르니까 나무 기둥에 한일자 표기를 하며 마음에 희망을 쌓았습니다. 혼자서 농산일을 하랴 살림하랴 애가 지나도록 집 안팎을 맴돌았습니다. 때가 되어 식당에 손님이 오면 음식 만들어내고 틈나는 대로 안채로 들어가 부모님 복양하느라 종종 걸음을 치며 살았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기억을 더듬다 또 잠이 들었던지 누군가 신발 끄는 소리에 화들짝 정신을 차리십니다. 제 새끼 떼놓고 2발 뻗고 자는 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씁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 차례 욕을 내뱉더니 다시금 스르르 눈을 내리감으며 몸을 느리십니다. 할머니가 조는 동안 손님들은 소리를 죽여 음식을 가져다 먹고 술을 꺼내 마시며 자기들끼리 눈을 맞추기도 합니다. 할머니는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까지 나무를 뜯어다 돈으로 바꿔 생활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겨울이면 양볼이 빨갛게 부풀고 손등이 터져 피가 비쳐도 틈만 나면 산에 올랐습니다. 아내가 한 해의 검정 곰신을 2켤레 해트렸어, 내가.
문제는 손님들이 다 먹은 소주병이며 음료수병을 원래의 박스로 가져다 놓기도 하고 슬쩍 숨기기도 하고 복잡한 계산은 얼렁뚱땅 해주고 가기도 하여 억분한 마음이 턱까지 차올랐던 것입니다. 분명 손님은 바글거리는데 돈이 안 모여. 어떻게 된 게? 나무 접시 노 접시 될 리 없다더니 모래 위에 물 쏟아버린 세월인 게지 내가. 하나같이 도둑놈들이고 사기꾼들이여. 아내 손으로 농사지어서 진실되게 해주는데 거기다가 쐐겨 쐐기기를?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예의 그 노신사가 엉거주춤 일어서 주섬주섬 짐을 챙기자 할머니는 그 신사를 향해 소리를 칩니다.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호랑이가 지식도는 안 잡아먹는 법이라오. 내가 오죽하면 이리 됐겠수? 느물을 놈의 인간들. 할머니가 아들이 자라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탓을 오직 아내에게 돌린 남편은 노름으로 밤을 지새우는가 하면 해가 지나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날이 더 많았습니다. 며칠 만에 집에 들어온 남편은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시부모님은 아들을 두둔하기만 하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당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농사 지으랴 아들 키우랴 맴돌아야 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가기만 하고 집 나간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한바탕 욕이라도 퍼부어야 속이 후련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람결에 들리는 이야기는 할머니를 더 아프게 하였습니다. 몇 달이 건너 사람이 찾아와서 남편이 북으로 갔으니 돈을 좀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래저래 마음고생이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통일이 되면 찾아오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당최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야 말이지. 통일은 꼼꼼먹은 소식이고 할머니는 아들 손을 잡고 북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높은 데 있는 양반들이 맹글어 놔야 되는 일이지. 대통령들이 만나기만 하면 못에 쓰는 거요 그게? 그때 누군가 뒷문을 열어 고개를 디밀며 소리칩니다. 엄마, 배고파. 밥 줘. 순간 사람들의 눈이 그리로 쏠립니다. 할머니가 냉장고 구석에서 나무 막대기를 꺼내 휘두르자 까치머리가 쏙 들어갑니다. 어디선가 댕그랑댕그랑 교회의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어휴, 저놈의 종소리 울리면 뭐해? 다 소용없는 일이야. 교회 다니는 것들 지겹도록 와서 부르는 노래도 김 빠져 못 듣겠더라. 어휴, 저놈의 새. 잡아 죽이든지 구워 먹든지 무슨 생판을 내야지. 사람 속 시끄러워 살 수가 있나 정말. 이제는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어느새 새카만 밤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욕을 내지르며 안채로 들어가 몸을 누이는 것입니다. 늦잠을 자도 깨우는 사람 하나 없고 머리 위로 지나는 기차 소리는 꿈인 듯 생시인 듯 아득하기만 하였습니다. 할머니는 온몸을 밀가루 반죽 느리듯 늘어뜨리다 잠이 듭니다. 어느 날은 밤새도록 구렁이가 옥죄는 듯한 기운에 눌리다 눈을 뜨면 머리 큰 아들이 온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잠결에 버르적거리면 38선을 넘으려고 허우적거리다 잠이 깨기도 하였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하도 피곤해서 옆에 달린 쪽마루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잠결에 자꾸만 귀를 긁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홍곤하게 잠에 취해 있는데
헛간 뒤쪽에서 사각사각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려 눈을 떠보니 시커먼 것이 서 있었습니다. 저 고대산 자락에 괴물이 사는데 그 괴물은 겨울만 되면 내려와 사람을 물어다 야금야금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고대산은 나물은 물론 석청이며 약초들이 실하고 좋아서 값을 잘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은 산을 오를 때 혼자 오르질 못하고 둘씩 셋씩 짝을 지어 나시며 칼들을 쥐고 오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괴물이 하필이면 우리 집 헛간에 나타난 거 아니에요? 달빛에 놈의 그림자가 얼비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놀란 생각하면 나 말이에요. 이놈의 세상 누구라도 덤비기만 해봐라. 대갈박 터지게 싸워보자. 벼르던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만 하는 거예요. 아산봉우리만한 괴물이 가랑이 사이에 우리 집을 척 끼고는 날 잡아먹으려고 수그리는데 그냥 질리더라니까요. 어둑해진 실내에는 몇 사람 남지 않고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했던 노신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누가 듣든 말든 손짓 발짓 해가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몸소리를 치며 놀라는 신용을 할 때는 양손을 허우적거려 몸빼바지가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마지막 남은 손님이 자기들끼리 계산한 돈을 테이블에 올려둔 채 찌구둥 소리로 문을 열고 나가도 뒤통수를 따라가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놈의 손이 내 머리에 닿는 순간 화들짝게 나지 뭐야. 아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이 이게 꿈인 거 아니에요. 아이고 아래도리가 젖어 있더라니까요. 멍하니 앉았다 나가보니 느티나무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나를 그렇게 놀래키더라니까요. 내 참 더러워서. 날이 어둑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손님들이 모두 빠져나간 자리에 덩그러니 앉아 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소주병들도 희끄무레하게 서 있습니다. 어둠이 소리 없이 밀고 들어오자 할머니는 뼛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한숨을 뱉어내십니다. 새털처럼 살아온 인간들이 어떻게 알아? 습을. 혼자서 중얼거리며 빨간 앙고라 모자를 벗어던집니다. 그러고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았다 또 까무룩 졸음에 빠져듭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득히 들려오는 두루미 울음소리에 허적허적 일어나 불을 켭니다. 숨죽이고 있던 소주잔이며 먹다 남은 반찬들이 소스라치며 제 모습을 드러냅니다. 사방 벽으로는 그간 방송에 나갔던 사진이나 신문 기사가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세월을 고스란히 아는 괴종시계 옆에는 오래된 여배우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1억 년 역사의 숨결, 신비로운 고석바위와의 만남, 표 위로도 바스라질 것 같은 글씨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손자국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전자레인지며 냉장고, 숟가락통 등 몇 안 되는 살림살이들은 만지면 끈적끈적 달라붙을 것만 같습니다. 으이구. 손으로 무릎을 받치며 일어서는 할머니의 헐렁이는 바지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흐느적거립니다. 그래도 소주병을 들어다 나르고 빈 그릇을 치우는 손길이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바람도 불다 그친다드만 인연의 팔자는 언제나 고운 날 오려나. 카르르르 두루미의 울음소리에 할머니는 대차게 얼굴을 찌푸리더니 손사래를 치며 밖으로 나갑니다. 더는 못 들어주겠다.
네가 나보다 더해서 울어제끼냐? 제끼길? 할머니는 문을 박차고 나가 문 앞에 손수레를 끌고 신탄이역의 철길로 허청허청 들어갑니다. 할머니 뒤로 노란색 입간판이 선명합니다. 간판 밑으로 야무지게 동여맨 쓰레기 봉지가 쌓여 있습니다. 할머니는 철로 부근의 자갈을 손수레에 담아 끌고 갑니다. 바로 고대산 자락 두루미 울음소리가 들리는 곳에 손수레를 부립니다. 그러더니 돌을 하나씩 집어 어둠 속을 향해 던지기 시작합니다. 네가 나보다 더해서 내 앞에서 내 속을 뒤집냐 뒤지길? 이놈의 새새끼야. 어여저리 가지 못하겠느냐? 어이? 부지불식간에 새끼를 잃고 울기만 하던 두루미 부부는 할머니의 돌팔매질에 망연히 바라보기만 합니다. 할머니도 지쳤는지 한참을 주저앉아 있다가 새카매진 고대산을 향해 중얼거립니다. 대체 통일이 언제 되는지 그거나 좀 알아다다오, 이놈의 새끼들아. 할머니가 순수레 옆에 앉아 일어날 줄 모르십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멀리 고대산이 신탄이역이 어둠 속으로 묻혀가도록 할머니는 움직임이 없으십니다. 낮 동안의 수렁거림이 사라지고 신탄이 역사의 마당에 섰는 세움 간판도 고대산의 등산로를 알리는 지도 속의 길도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바람마저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철만은 달리고 싶다며 북으로 향해 있는 철로도, 북으로 가는 길이란 낡은 액자 속의 시도, 구멍 숭숭 뚫린 채 바스러져 가는 철모도 어둠을 끌어안고 새벽을 기다립니다. 길 건너 욕쟁이 할머니네 집 간판만이 할머니를 기다리느라 종낮은 빛을 노랗게 밝히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의 발걸음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신탄역 맞은편에서 늦손님을 기다리던 슈퍼마켓마저 셔터를 내리고 불을 끕니다. 움직임이 없던 할머니가 셔터 소리에 퍼뜩 머리를 들어 두어 번 휘두르더니 두 손으로 양 무릎을 받치고 일어나십니다. 손수레는 그대로 둔 채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할머니의 헐렁한 몸빼바지가 어두움을 털며 가게 안으로 들어섭니다. 푹 꺼진 바닥으로 발을 디딘 할머니가 더듬거리며 소켓에 스위치를 올리자 불이 환하게 들어옵니다. 잠시 서서 사방을 둘러보더니 무언가 기억이 난 듯 냉장고 옆에 있는 작은 평상으로 기어오르십니다. 구석에 쌓인 빛바랜 신문 더미 사이에서 몽당 연필을 찾아 손에 들었습니다. 손님들이 써놓았던 외상 장부책 한 귀퉁이를 찢어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영준 아버지, 잘 있어요? 연필 끝에 침을 바르고 한자 꾹꾹 눌렀습니다. 어서 돌아와요. 두 문장을 쓰고 돌돌 말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거나 좀 어떻게 갖다 줘봐라, 이놈들아. 고대산을 향해 냅다 던집니다. 두루미 부부가 새끼를 잃고 피를 토하며 울던 산입니다. 북쪽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휘적휘적 손수레가 있는 곳으로 가 손잡이를 바닥으로 내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은 쑥가루를 뿌려놓은 듯합니다. 두루미 부부는 걱정이 됩니다. 조심스럽게 할머니 옆으로 가 깃을 내립니다. 할머니의 숨소리가 고요합니다. 여름이와 수루미는 소리 없이 날아 잣나무 가지에 앉아 할머니와 함께 밤을 새웁니다. 어스름 새벽이 밝자 신탄이역을 관리하는 할아버지가 출근하십니다.
고요 속으로 지나는 발걸음 소리에 할머니가 어깨를 비틀며 고개를 듭니다. 잠에서 깬 나무들도 잎사귀를 부스럭거리며 아침 인사를 합니다. 바람이 이슬을 씻어줍니다. 할머니가 사방을 둘러보더니 일어나 수레를 챙겨 가게로 들어갑니다. 냉장고 옆에 평상으로 올라 그대로 누워 다시 잠을 청합니다. 두루미 부부는 할머니가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둥지로 날아갑니다. 여름이와 수루미는 지난밤 할머니가 던져준 쪽지를 물어다 둥지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고대봉을 쓸고 내려와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 키 작은 상수리 나무의 작은 잎까지 골고루 비춰줍니다. 오솔길이 드러나고 약수터가 보이고 멀리 학저수지까지 철원의 평야는 햇살에 안깁니다. 여름이와 수름이도 이슬로 부리를 씻었습니다. 욕쟁이 할머니 집에서는 할머니의 신발 끄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한낮이 되도록 할머니가 일어나지를 못하십니다. 가끔 끙 소리를 내며 뒤척이기만 하십니다. 기차 소리가 간판을 때리고 지나갑니다. 꼬리를 안기며 지나는 기차 소리에 일어나 앉아봅니다. 언제나 빨간 앙고라 모자를 쓰던 머리카락이 부스스 들떠 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다 물을 끓여 생강차를 한 잔 마십니다. 씨발놈의 세상. 어깨 밑으로 고개를 떨어뜨리고 듣는 이 없는 욕을 합니다. 발치에 밀려있는 이불을 끌어 머리 위까지 쓰고 다시 눕습니다. 할머니! 손님이 부르는 소리에 빼꼼히 눈을 떠 바라보다 그대로 돌아 눕습니다. 수루미와 여루미는 할머니가 걱정스럽습니다. 노란색 간판 위를 오르내리며 소리를 지릅니다. 할머니는 뒤척거리기만 할 뿐 일어나지를 못하십니다. 이틀째입니다. 정동씨가 약을 지어왔습니다. 자라목처럼 군형점퍼 속으로 고개를 파묻은 채 할머니 옆에 앉아 있습니다. 목을 감싼 칼라며 소매깃에 보풀이 일어 실끝이 너덜거립니다. 아, 이놈아, 죽게 놔두지. 웬 놈의 약은 약이야. 이 썩을 놈아. 웅얼웅얼 욕을 하면서도 눈가의 주름 사이로 눈물이 비춥니다.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담뱃불을 붙이려는 정동씨에게 눈총을 쏘며 손사래를 칩니다.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보기 싫어. 물이나 떠와 이 씨발놈아. 정동씨가 물을 떠다 드리자 할머니는 약을 털어 넘기십니다. 아, 네가 알아서 챙겨 처먹든가 말든가. 할머니의 말소리가 떨어지기도 전에 정동씨가 엉덩이를 밀어 올리며 일어납니다. 냉장고를 열어 오이장아찌를 꺼내고 알타리 김치와 깻잎 장아찌를 꺼냅니다. 그리고 밥솥에서 밥을 한 대접 퍼담아 할머니 옆에 앉습니다. 물에 마른 밥을 한 숟가락 떠서 누워 계신 할머니에게 디밉니다. 할머니는 바라만 보다 스르르 눈을 감고 돌아 눕습니다. 신탄이 역은 바람만이 낙엽을 쓸고 있습니다. 수루미와 여름이 부부는 새끼를 잃고 광활한 하늘을 날며 상처를 달랬습니다. 바람의 속도에 몸을 맡기고 끝없이 높이 한없이 멀리 날며 날개는 퍼덕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부리를 일자로 세워 긴 목을 고추 세우거나 몸을 구부려 바람을 비껴가거나 코를 한껏 벌려 배부 깊숙이 공기를 마시며 날았습니다. 둘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없이 솟구쳐 오르다 보면 강렬한 빛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면 눈을 감고 부리를 하늘로 향한 채
솟아오릅니다. 참을 수 없을 만큼 몸이 뜨거워질 때 눈을 뜹니다. 가장 먼저 상대방을 살핍니다. 괜찮은지. 새끼를 잃은 단절의 고통은 늘 가족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오직 붉은 빛뿐입니다. 뜨거운 기운에 다시 눈을 감고 수직으로 하강합니다. 한참을 내려오다 서늘한 기운에 눈을 뜨면 수름이 눈에 여름이가 보이고 저 아래로 숲이 보이고 강이 보이고 사람의 마을이 보입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수름이에게 위로를 줍니다. 산자락 밑으로 펼쳐진 논밭이며 옹기종기 모여 앉은 마을, 그것들을 감싸고 있는 산의 능선과 거기에 기대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나무들, 더구나 저녁녘이어서 밥 짓는 연기가 하늘을 오를 때면 어머니의 품속인 양 아득함을 느낍니다. 수름이와 여름이는 얼른 얼음 동굴로 들어가 몸을 식힙니다. 수름이와 여름이는 할머니의 편지를 북에 사시는 할아버지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수름이가 앞서 북으로 날았습니다. 하늘에는 거칠 것이 없습니다. 말등바위를 지나고 표범 폭포를 지나 대고봉도 넘고 삼각봉을 거쳐 북으로 날았습니다. 할머니가 기다리시는 할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할머니와 영준이를 닮은 할아버지를 찾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단지 몸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날기로 하였습니다. 수름이가 앞에서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고 지난 자리에 여름이가 좀 더 낮게 날며 다시 확인합니다. 쌀인문 안의 토방에 앉아 기침을 하고 계신 할아버지를 발견하였습니다. 어깨를 수그리고 기침을 하기에 얼굴을 자세히 볼 수는 없습니다. 수름이가 그 집의 주변을 두어 바퀴 돌자 여름이도 따라 돌았습니다. 이분인 것 같습니다. 여름이와 수름이가 눈을 마주쳐 확인하고 다시 돌아서 날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둥지로 와서 건불 속에 잘 간직해 두었던 할머니의 편지를 입에 물었습니다. 마치 어린 새끼들에게 먹이기 위하여 부드러운 벌레를 불이 깊숙이 물고 날던 때와 같이 불이 깊숙이 편지를 물었습니다. 여름이는 엄마가 해주던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어찌나 듣기 싫은 잔소리였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왜 갑자기 엄마의 말들이 스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그러나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 땅은 언제 어디에서 총알이 날아들지 모른다. 늘 주변을 살피고 또 살펴라. 교과서 같은 잔소리에 귀를 막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살피고 둘러보고 다시 또 돌아보고 지은 고대산의 둥지에서 부지불식간에 새끼를 잃었던 기억에 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진정해야겠기에 나뭇가지로 날아가 날개를 접었습니다. 수름이도 날개를 접고 여름이 옆에 앉았습니다.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수름이는 여름이가 진정되기를 기다리며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날과 다릅니다. 여름이의 깃털이 빠져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깃털에 윤기도 없어 보입니다. 할아버지를 기다리는 할머니의 편지를 본 후 여름이는 틈만 나면 둥지의 주변을 샅샅이 돌며 새끼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딘가에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새끼들은 보일 리가 없습니다. 수름이는 여름이가 진정이 된 듯 하자 둥지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일은 수름이에게는 큰 고통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가 사람들에 둘러싸여 계십니다. 반가운 마음에 몸을 낮춰 날았습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아닙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이불 보퉁이 같은 사람이 전봇대에 기대어 앉아있고 몇몇 청년들이 둘러서서 넙죽거립니다. 팔짱을 낀 채 인상을 구기고 바라보는 이도 있습니다. 청년 하나가 나무 막대기로 사람을 꾹꾹 누릅니다. 할머니는 몸을 이리저리 비틀면서도 희죽희죽 웃기만 합니다. 청년이 막대기로 할머니의 겹겹이 쌓인 누더기 옷을 뒤적거립니다. 사람들은 낄낄거리며 바라만 봅니다. 할머니는 속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쿡쿡 찌르자 한 손으로 땅을 딛고 엉덩이로 밀며 옆으로 피합니다. 낡은 보퉁이가 구르는 듯 합니다. 약을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난 욕쟁이 할머니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밖으로 나가봅니다. 할머니가 다가오자 청년들이 슬금슬금 사라집니다. 야, 씨발, 뭐야? 욕쟁이 할머니가 다가가도 할머니는 희죽거리기만 합니다. 아이고, 냄새하고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다 사방을 둘러보며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 씨발놈아. 백발 보고 웃지 말고 병신 보고 웃지 말라고 했어, 이놈들아. 으이구, 씨발. 정말 어쩌다 돌았어, 돌길? 한 차례 욕을 내지르며 일어서라고 손짓을 합니다. 반응이 없자 욕쟁이 할머니는 소매자락을 와락 잡아 끌어 일으킵니다. 욕쟁이 할머니에게 끌려 일어나는 할머니가 휘청거립니다. 곧 쓰러질 것 같은 찰나에 다시 몸을 일으켜 욕쟁이 할머니의 팔을 움켜잡고 비틀거립니다. 한쪽 다리가 옷 보퉁이 속에 떠 있습니다. 집으로 데려와 평상에 앉히고 한참을 살펴보았습니다. 들짐승이나 날짐승도 아침이면 나름대로 제 몸을 씻으며 살아가거늘 이 할머니는 바깥 생활을 얼마나 하였는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온 할머니는 어깨를 비틀고 눈을 짓든 채 희죽거리기만 합니다. 이름이 뭐요? 물어도 그저 희죽거리기만 합니다. 어쩌다 이리 됐누? 으이구, 내 팔자야. 냉장고를 열고 몇 가지의 반찬과 함께 밥상을 차려주었습니다. 들어온 할머니는 수저도 들지 않은 채 맨손으로 정신없이 집어먹습니다. 밥상을 정리하고 다시 약을 먹은 욕쟁이 할머니는 마주 앉은 할머니를 한참 바라보더니 가게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내가 살다 별일을 다 겪네, 씨발. 혼자 구시렁거리며 평상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다시 일어나 들어온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코를 킁킁거리면서 할머니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를 씻기는데 검은 물이 흐릅니다. 한쪽 다리가 가늘고 짧아 몸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만 휘청거립니다. 혀를 찌직거리며 씻긴 후에 자신이 입던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이 다리로 어찌 여기까지 굴러왔누, 씨발. 할머니의 떼국을 벗기느라 기진한 욕쟁이 할머니는 지쳐서 누웠습니다. 들어온 할머니는 냉장고만 바라보다 손짓을 합니다. 또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허겁지겁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물을 한 바가지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아우, 씨발. 내 살다 별일 다 겪네 그려. 욕쟁이 할머니는 욕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눈으로 들어온 할머니를 눈에서 떼지 않으십니다. 두 할머니는 잠이 들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물 흐르는 소리가 지나가기도 합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욕쟁이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정동 씨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으이구, 내가 진짜 저 새끼 보기 싫어서라도 얼른 죽어야지 내가. 입으로는 욕을 하면서도 문을 열어줍니다. 정동 씨가 콩나물을 사왔습니다. 콩나물 꼭 처먹고 싶냐? 정동 씨가 고개를 흔들며 할머니, 라고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을 합니다. 나 끓여 먹으라고 사온 거냐? 으이구, 속은 있는 놈이네, 씨벌. 정동 씨가 싱크대에서 콩나물을 씻었습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콩나물국을 끓였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잠들어 있는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할매 일어나, 밥 처먹어. 밥을 반이나 먹어가는데도 일어나질 않자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아, 일어나 밥을 처먹고 자빠져 자든가. 그러나 할머니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으이구, 씨벌. 그래, 자빠져 자라. 실컷 자. 사흘째입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들어온 할머니를 씻길 때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주머니를 열어 안의 내용물을 바라봅니다. 빗발엔 옥반지가 들어 있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통일되면 만나자고 적혀 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 혼자 웅얼거립니다. 그래도 정보는 있었나 보네, 씨벌. 아니, 어떻게 된 게 사흘을 밥 한 술 안 처먹고 잠만 처자냐, 처자길. 내 살다 이런 꼴은 또 처음 보네, 진짜. 정동 씨가 욕쟁이 할머니네 노란색 간판 아래에 파지며 박스를 쌓아둡니다.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한 대 태우고 안으로 들어섭니다. 서성거리며 걱정하는 욕쟁이 할머니를 보더니 낮은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이승잠이여. 자라모욱 마냥 고개를 내리며 말을 던집니다. 이승잠? 그건 또 뭐여, 씨벌. 욕쟁이 할머니가 눈을 크게 뜨고 정동 씨를 바라봅니다. 성풍파랑이었을게요. 떠듬떠듬 나지막이 이어가는 말에 할머니가 귀를 기울이며 숨을 고릅니다. 저 몸으로 여기까지 오느라 죽을 힘을 썼을 거요. 사나흘 잔다든지 일어나면 살 거요. 벙어리인 줄 알았더니 터진 입이라고 말도 잘하네. 야, 이 씨발놈아. 주둥아리 놀릴 줄 알면서 밥을 얻어쳐먹고 다녀? 이 씨발놈아. 찰지게 욕을 합니다. 정동 씨가 자라목을 귀 속으로 쏙 들이밉니다. 이제 장사해요. 장사고 뭐고 어떻게 된 게 저 할매 신경 쓰여 손님을 받을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정동 씨가 목을 길게 빼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욕쟁이 할머니 너머로 바라봅니다. 거기에는 사흘 밤낮을 자던 할머니가 문고리를 잡은 채 서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욕쟁이 할머니도 얼굴이 환해집니다. 자빠져 자다 뒤지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살아났구먼. 들어온 할머니가 희죽거리며 웃기만 합니다. 영혼 없는 인형이 문고리에 매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영혼 없는 인형이 휘영청 걸어 냉장고 쪽으로 다가갑니다. 욕쟁이 할머니와 정동 씨의 눈이 영혼 없는 인형의 걸음걸이를 따라갑니다. 영혼 없는 인형이 냉장고를 열으려는데 욕쟁이 할머니가 얼른 다가가 팔꿈치로 툭 밀쳐냅니다. 그 바람에 인형이 휘영청 쓰러져 평상의 모서리에 부딪히고 온몸을 공처럼 구부리고 앉았습니다. 정동 씨가 재빠르게
다가가 일으켜 세워줍니다. 영혼 없는 인형은 머리에서 피가 흘러도 냉장고만을 바라봅니다. 정동 씨가 얼른 휴지를 빼내어 피를 닦아주었습니다. 어휴, 내가 정말 그냥 살짝 민 거라고, 내가. 근데 피를 보이냐, 보이길? 욕쟁이 할머니가 냉장고를 열어 물을 한 컵 가져다 주고 이내 밥상을 차립니다. 나는 내가 밥 차려주려고 그런 거라고. 세 사람은 남은 콩나물국으로 식사를 합니다. 욕쟁이 할머니는 커다란 국대접에 밥을 한 사발 더 퍼서 밥상 위에 올려주며 소리칩니다. 더 처먹든가. 욕쟁이 할머니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들어온 할머니도 옆에서 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를 잤는지 밖이 어슴푸레해졌습니다. 정동 씨는 사라지고 욕쟁이 할머니도 들어온 할머니도 멍하니 앉아 바깥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들어온 할머니의 머리에는 낮에 묶어주었던 손수건에 피가 배어 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욕쟁이 할머니에게로 돌아앉습니다. 늘 비틀던 어깨가 반듯해졌습니다. 저기요, 여기가 어디예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묻는 소리에 욕쟁이 할머니의 눈이 번쩍 뜨입니다. 들어온 할머니에게 바싹 다가가 양 어깨를 흔들며 소리칩니다. 아니, 이게 뭔 소리요? 응? 들어온 할머니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욕쟁이 할머니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십니다. 아, 어떻게 된 건지, 시벌, 미친년이 제정신이 돌아온 거요? 응? 들어온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저녁 식사로 특식을 만들었습니다. 돼지고기를 숭덩숭덩 썰고 김치와 함께 볶다가 두부를 넣은 김치찌개입니다. 파지며 박스를 실은 수레를 끌고 고물상으로 가던 정동 씨도 함께 앉았습니다. 첫 술을 뜨기 전에 쇠소리를 지릅니다. 머리 부딪히고 돌아온 거요? 욕쟁이 할머니가 손을 툭툭 털고 안채로 들어가 서랍에 넣어두었던 옥반지를 가져다 들어온 할머니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북으로 가느라고 여기까지 기어왔구먼. 그런 거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갑니다. SNS에 올라온 욕쟁이 할머니네 집의 풍경은 예전과 다릅니다. 들어온 할머니 모습도 보입니다. 고모와 조카가 왔다는 늑수그레한 여자들이 돼지고기 두루치기를 먹으며 할머니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데 40대가량의 부부가 들어오더니 합석을 합니다. 부부는 나직나직한 목소리로 할머니에게 말을 겁니다. 할머니, 소문 듣고 왔어요. 소문이야, 뭐, 숱하게 들어오니까. 무심히 던지듯 대답을 합니다. 저분이 들어오신 할머니시군요. 물어보더니 들어온 할머니를 보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욕쟁이 할머니가 그 모습을 지켜보더니 냅다 소리를 지르십니다. 니들은 눈깔도 없냐? 저기 저거 좀 읽어봐라. 누가 써놨는지 생각도 안 나지만. 얼마나 맞는 말이냐. 니 애미가 너 귀하게 키웠듯 저 할미도 귀하게 자란 사람이야, 사람. 이것들아. 어떤 경우 이 문제,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세상 앞에서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느 한 사람에게 세상 전부가 될 때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한 사람이고 한 세상이다. 오래돼서 누가 써놨는지 난 기억도 안 난다, 이놈들아. 저런 게 왜 중요한지 알아? 나는 배우지 못해서 모른다, 이놈들아.
그런데 말이요. 한 번 진 꽃은 또 피지만 꺾인 꽃은 다시 피지 못하는 거요. 그래서 사람이 귀하다는 거요. 이 씨발놈들아. 수군거리는 부부를 향해 마구잡이로 소리치십니다. 들어온 할머니는 한 손으로 드럼통 식탁을 닦으며 빙그레 웃기만 하십니다. 기껏해야 숨붙인 주제들이 말이야. 숨 끊어지면 다 소용없는 거야, 이놈들아. 할머니의 욕에 이골이 난 손님들은 욕은 그저 사랑의 표시려니 웃으며 듣습니다. 할머니, 숨붙이가 뭐예요? 배웠다는 인간들이 그것도 몰라, 씨불로. 숨이 붙어 있으니까 숨붙이지, 이놈아. 욕쟁이 할머니가 주걱으로 김치와 돼지고기를 뒤적이며 욕을 던집니다. 내가 말이야, 비록 배우지 못했어도 그런 건 안다, 이놈아.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게 사람인 거야, 이놈들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봐라. 어이구, 속 터져. 이젠 내가 이렇게 말이나 풀고 살지. 어이구, 저 할매도 얼른 식구들한테 가야 할 텐데. 뭔 사정인지 갈라고 그러질 않는 거야. 그러니 어쩌냐? 내쫓냐? 말을 해봐라, 이 씨발놈들아. 욕쟁이 할머니네 집의 벽에는 수많은 사람이 다녀간 흔적을 남겨놓았지만 그 중에는 리어 왕의 말도 적혀 있습니다. 가진 것 이상으로 보여주지 말라. 알고 있는 것을 다 말하지 말라. 리어 왕. 가족은 함께 살아야지. 아무리 미워도 못된 짓을 했어도 생각이 따라가잖아. 핏줄이니까. 들어온 할머니는 설거지하면서 빙그레 웃기만 합니다. 언제나 욕을 하던 욕쟁이 할머니가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니 손님들을 향해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같이 살면 가족인 게지. 식구가 별거냐? 그런데 말이야. 저렇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말이야. 더 생각나는 게 또 가족이거든. 초저녁부터 부슬부슬 내리던 빗발이 사나워졌습니다. 손님들은 다 나가고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정동 씨를 향해 어서 가라고 소리칩니다. 자빠져 자든가. 고개를 파묻고 나가는 뒤를 향해 다시 소리 지릅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세상은 빗소리와 바람소리에 숨죽이고 있습니다. 왜 저렇게 나를 세우고 지랄이야, 지랄이? 잎사귀 나풀거릴 때는 이쁘더니 오늘은 사납네. 정동 씨가 드르륵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가게 문을 여는 소리가 다른 날과 다릅니다.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던 할머니가 일어나 맞이합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욕쟁이 할머니와 들어온 할머니가 함께 앉았습니다. 할머니, 나 지금 북으로 가요. 주머니를 뒤져 낡은 편지 봉투를 내놓으며 또박또박 말을 합니다. 나는요, 가다가 죽더라도 북으로 갈 거요. 이게 내게 있는 거 다요. 낡아 찢어진 틈새로 돈이 보입니다. 씨발, 뭔 소리요, 갑자기? 비바람은 사나운 기세로 세상을 휘젓고 있습니다. 지금 바람 세게 불고 앞이 잘 안 보이자뇨. 나뭇잎 떨어지면 못 가요. 잘 사셔. 욕쟁이 할머니의 마른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래? 그게 그리 원이라면 가라, 이놈아. 욕쟁이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고향 마을 집집마다 마당 모양 세며 골목골목 그려서 설명해 주시던 우리 아버지 원이라도 풀어야자뇨. 빗발선 정동 씨의 눈빛은 어둠을 찌릅니다. 인사를 마치자 일어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후다닥 뛰어나갑니다. 검은 비바람이 정동 씨의 모습을 휘감고 춤을 춥니다.
그래, 살아서 가라, 이 씨벌놈아. 으이구, 새우가 벼락 맞을 일이네 정말. 미친년이 들어오질 않나. 북으로 가는 놈이 없나. 할머니의 마지막 인사를 정동 씨가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